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유포됐던 유명 PD와 배우의 연문설은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지라시들은 모두 120단계를 거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연문설이 담긴 지라시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 등이 입건됐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됩니다.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 PD와 배우의 연문설, 지라시가 퍼진 것이 지난해 10월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4개월 만에 최초 작성자, 유포자 등이 검거가 됐군요. 네, 나영석 PD와 정유미 씨에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연문설, 네. 불륜설이 작년 10월 중순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뭐 다음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실시 검색어 1등을 하고 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니까 이제 나영석 PD와 이 정유미 씨도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시작을 했었다가 이게 너무 이제 대중들로부터 사실인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니까 네. 그 최초 만들어진 시점보다 4일에서 5일 정도 후 10월 19일 날 고소를 합니다. 네. 최초 유포자 등 뭐 이제 여러 명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휴대폰에 그 뭐 내용이 왔다면 네. 여기서부터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위로 아하. 역순으로 추적해 나가서 4개월 만에 이제 최초 작성자 유포자들을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네, 프리랜서 작가가 처음 만든 지라시는 이틀 만에 50단계를 네. 거쳤다고 하고 네. 방송 작가가 만든 다른 형태 지라시 사흘 만에 70단계를 거치면서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네.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누군가에게 한 명 그냥 간단한 내용을 던져주고 네. 좀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만들어서 넘겼다 하면 그게 100만 명이 보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포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최초로 작성됐던 거 프리랜서 작가가 10월 15일 날 이제 동료 작가들한테 들었던 뜬소문이죠. 네. 뭐뭐 카더라 통신 일명 카더라 통신을 뭐뭐 했대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제 마치 이걸 보면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을 만듭니다. 그게 4단계를 거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모 씨, 이제 30살 이모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이모 씨가 소위 말하는 지라시 형태로 이제 내용을 각색을 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새로운 버전처럼 아하. 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단계를 거쳐서 기자들이 이제 있는 그 뭐 앱 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포가 되면서 사실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요. 기사로 작성이 돼서 나가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부터 하루 전날 작성됐던 거, 10월 14일 날 작성됐던 거는 이게 전날 작성되긴 했지만 사실상 이 첫 번째 버전의 업데이트 버전 형식이 돼버려서 네. 예를 들어서 나영석 PD와 뭐 정유미 씨가 뭐 사귄다더라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내용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왔던 지라시 내용보다 두 번째 왔던 지라시가 더 구체적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사실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 50단계, 하나 70단계, 그래서 총 120단계를 거쳐서 사실 그 당시에 뭐 나영석 PD와 정유미 씨와 관련된 얘기들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맞느냐 아니냐로 설왕설래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저희들도 대부분 다 받아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엄청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초 작성자, 네. 그다음에 또 유포자 중에서 또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를 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이 모욕죄는 이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단 거예요. 아하. 댓글에 이제 나영석 PD와 정미 씨를 모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총 입건은 10명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욕죄로도 입건이 됐는데 네. 아마도 이 사람과 지금 나영석 PD나 정미 씨와 화해를 했던가 합의를 했던가 한 것 같아요. 이게 모욕죄는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명 입건됐다가 검찰로 송치된 것,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총 9명입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네.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모욕죄의 경우에 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처벌을 받게 됩니까?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유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돼서 사회적 그 지위나 가치가 굉장히 저하가 되는데요.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표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입니다. 욕하는 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모욕죄로는 처벌이 돼도 대부분 이제 벌금 아주 낮은 수준의 벌금에 그치고요. 그래서 그 댓글 부분까지 처벌하는 건 굳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입건된 유포자들의 경우에 뭐 별 생각 없이 네. 했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한 흥미거리로 여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한 언행들이 네. 그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처럼 단순 전달자, 유포자들 다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0단계를 거쳐서 제가 네. 받아서 제가 누군가에게 전달해도 사실 이론상은 저도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처벌하게 되면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최초 작성자, 그다음에 이 작성해서 이렇게 전달한 사람 중에서도 각색을 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블로그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서 나눈 사람 있죠. 네. 이거는 좀 다릅니다. SNS와. 아하. 이제 그런 사람들만 특정을 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고소한 사람들만 처벌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도 밝혔는데, 그게 경찰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에 관련된 소문을 누가 그렇게 네. 퍼뜨린다면 제가 중간 전달자도 전부 다 처벌해 주세요라면 이론상 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련된 정보들이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는 거기서 본인 스스로 유포를 멈추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이론상 중간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유포 과정에서 허위 네. 사실을 더 과장하거나 이른바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네.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뭐 죄질 관련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더 각색해서 허위 사실을 더 진실한 사실처럼 믿게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죄질은 안 좋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린 사람보단 좀 더 악의적으로 변경한 사람이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보통 친한 친구들에게 뭐 흥미거리라고 전달을 하면서 야 너만 봐,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일단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이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한테만 전달이 되면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공연성, 이게 널리 퍼질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유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하. 그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